안녕하십니까. 89페이지고요. 예, 18번 문제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우리가 이제 사무관리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 이제 잘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육아휴직과 관련된 부분, 지금 이제 18번 문제처럼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부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자,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여기에 핵심은 이제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할 때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 그죠? 그래서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주죠. 이 육아휴직 기간 대신에 뭘 할 수 있어요? 육아기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1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기간은 얼마로 할 거냐? 뭐 당연히 그 기간만큼 하는 거죠. 그 기간만큼 단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단축 기간은 이제 1년이다. 예, 좋습니다. 1년. 2번 보도록 합니다. 2번. 예. 자, 근데 단축하니까 뭐 3시간, 이제 이게 단축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단축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15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량이 많으니까 좀 더 일하겠다 그러면 연장 근로가 가능해요. 연장 근로. 근데 또 애 키워야 되니까 뭐 하염없이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연장 근로는 12시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주입니다. 단위는 주. 예, 주. 그 다음에 자, 3번 보시면 이제 육아휴직 대신에 이렇게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거죠. 육아휴직 대신에 나 단축하겠다. 그러면 이 허용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돼요.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돼요. 원하는 대로. 이거 한다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 한다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 반이 한다 그러면 반반 해줘야 되고, 이거 반으로 나눠 쓴다 그러면 반으로 나눠줘야 되고, 이거 반 나눠 쓴다 그러면 다 나누어줘야 됩니다. 네, 나누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냐? 시간은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자, 5번 지문. 자, 이런 거 이제 주의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를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됩니다. 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 평균임금 산정할 일이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하는 경우에 단축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시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산입한다 그랬는데 이거 도대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반드시 이해를 하시는데 자,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죠. 이렇게 쭉 근로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뭐 근로시간 단축을 하든 육아휴직을 하든 뭐 했어요. 그래서 뭐 몇 년이에요? 1년이죠. 1년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육아휴직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여기서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자는 이 퇴사 시점에 평균임금을 기준임금으로 해서 뭘 받아요? 퇴직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퇴직금을 요 시점 기준으로 해서 얼마? 그죠? 3개월 것만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평균임금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지금 근로시간 단축해서 임금이 제대로 받았어요. 조금 받았어요. 단축했으니까 조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임금으로 퇴직금을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시켜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근로자 단축 기간이든 육아휴직 기간이든 이건 빼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빼내고, 이 부분은 다 빼내고, 실제로 그럼 요때 퇴사를 했어도 여기부터 요 3개월 요때 일한 거를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해서 계산을 해달라 그 얘기예요. 자, 철저히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5번 질문 어떻게 틀렸냐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산입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유형의 이해를 하고 있는지의 문제를 요즘 잘 물어보고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답은 이제 5번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인데요. 우리 이제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또 한 축은 성희롱 예방교육이죠. 그래서 연일회 이상 사업주는 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1번 보시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그렇죠. 연 1회 이상 해야 돼요. 연 1회 이상. 그리고 서류는 3년 보관입니다. 3년 보관. 이 남녀고용평등법의 모든 서류는 다 3년이에요. 다 3년입니다. 육아휴직 3년입니다. 3년. 서류 보조는. 예. 자, 이건 뭐 여러분들 남녀고용, 근로자, 어린이, 하수도 이렇게 네 가지죠. 예,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교육할 테니까 모여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모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정보통신만 사이버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메일 같은 걸로 주고 읽어봐라. 그리고 사인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3번처럼 꼭 사인을 받아야 돼요. 4번 보시면 이제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이다. 뭐 직접 하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뭐 사례 같은 거 뭐 이렇게 합니다. 뭐 당연히 분리 조치 같은 조치를 하면 안 되죠. 불리한 조치하면 안 됩니다. 답은 여기가 틀렸죠. 2년 보관이 아니고 3년 보관. 답은 1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시면 인사 노무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번 보시면 출산휴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바뀌었던 부분이니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종합적인 문제고요. 1번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예전에는 3일이었는데 지금은 5일 중에 3일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틀은 이제 무급 처리가 되죠. 5일 중에 3일. 그래서 1번은 이제 맞는 표현이 되고, 이제 2번 보시면, 최우선 변제되는 부분이 있었죠. 최종 3월, 또 최종 3년, 또 재해보상금, 이런 것들은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자, 3번. 이제 육아휴직 대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건 뭐 육아휴직은 육아근로시간 단수가 똑같다 그랬어요. 초2 만 8세. 8세 이하. 그죠? 네. 자, 4번 보시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죠. 가입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는 가입할 수 없지만 부당해고라고 해서 중노의 재심 판정이 있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했던 거죠. 종합 문제니까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이렇게. 그죠? 답은 4번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반적인 문제예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의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하나 그냥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총회 어떻게 할 거냐? 연일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럼 회계감사는 어떻게 할 건데, 회계감사 요거는 조합비의 문제가 있어서 자주 해야 돼요. 6개월마다 해야 됩니다. 6월마다 1회 이상. 요거는 이제 두 개가 바뀌었는지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회계감사 자주 하죠. 그래서 이 조합비를 안 내면 권리가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 투명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자, 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때, 신고증을 교부해야 되고, 자, 이 설립은
교부 받은 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설립은 신고증을 받은 때 하느냐, 아니면 신청한 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보면 이제 접수한 때 하느냐. 접수 시점이라는 거죠. 신고증 받은 시점이 아니라 접수 시점이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 노동조합 어디다가 신고하느냐. 시군구에 합니다. 시군구. 시군구에 신고하면 돼요. 근데 2개 시군에 걸치는 경우 있어. 공장이 커서. 그러면 시도에 하면 돼요. 2개 시도에 걸쳐요.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하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연합단체인, 이것도 연합단체도 여기다 하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해라.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좀 일반적인 이야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관리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산재죠. 그래서 이제 산재 관련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합니다. 이제 산재가 우리 이제 보험 관리 중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죠. 자, 22번.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상 산재의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 자, 일단 법률 적용은 모든 사업장, 이 모든 사업장이 다 적용됩니다. 뭐 4대 보험뿐만이 아니고 아무튼 근로기준법을 제외한 모든 사무관리 법령은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그죠? 관장은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부 장관이죠. 그래서 이 산재 고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뭐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뭐냐면 이제 사업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업장이 언제 성립된 것으로 보고 언제 소멸된 것으로 보느냐 그 얘기죠. 사업장 성립 소멸과 관련된 부분이. 그래서 성립은 그날, 소멸은 그 다음 날이에요.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2번은 당연 사업장 되는 경우는 그 날에 성립하고요. 3번 폐업하는 경우는 끝난 날에 그 다음 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 가입자가 된다. 그죠? 당연히 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근로자 중심이 아니고 사업자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산재는. 자, 5번 보시면 15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느냐. 이 신고서 제출의 문제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 성립하면 뭐 소멸하면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이 산재는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일 이내가 아니고 14일 이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암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4일 이내에 하는 게 산재하고 건강보험이 그렇고요. 2월 15일 이내에 하는 것이 15일까지 하는 것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과 산재,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요건 이제 2월 15일까지. 이게 이렇게 이제 법이, 개별법이라 이제 다른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게 4대 보험을 통합신고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사. 그냥, 14일 이내 거의 이제 통합신고를 하게 되죠. 법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은.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23번. 산재 보상 보험 급여. 이게 이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또 시험에서는 또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보험 급여에 대한 산재 정리는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 8가지가 있고요. 자, 업무상 부상, 질병 이런 게 오면 치료를 받아야 되죠. 치료 받으시면 돼요. 치료 중에 요양급여가 나오고 요양으로 인해서 회사에 못 가면 휴업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기간이 길어지고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휴업급여 대신에 상병 보상 연금도 나오죠.
다 치료를 다 마쳤다. 치료를 다 마쳤다. 우린 이걸 이제 치유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치유되고 난 다음에 장애가 있다. 장애가 있다. 그러면 장애급여를 받을 수가 있죠. 뿐만 아니고 직업재활급여나 간병급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유족에게는 유족급여를, 장제를 지내는 자에겐 장의비를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개예요.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양, 휴업, 상병보상연금, 장애, 직업재활급여, 간병급여, 그다음에 유족급여, 장애. 이렇게 8가지를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답을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23번이요.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지문 보시면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던 자가 치유되고 나서, 포인트는 치유되고 나서 간병이 필요하면 받는 겁니다. 맞고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죠. 그래서 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줍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아요. 3일 이내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일부터 지급을 하는 거예요. 직업재활급여는 직업재활급여, 예. 자, 이러한 직업훈련 비용, 이러한 것들을 지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을 시작한 요양급여를 받던 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치유되지 않고 폐지 정도가 이렇게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휴업급여 대신에 상병근로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죠. 이게 이제 4번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장애급여는 근로자 업무상 부상 사유로 질병에 걸려 치유되는, 장애급여는 어쨌든 요건은 치유되고 나서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4번이 잘못되어 있는데 4번 시점이 어디냐면 일정 요건을 이야기할 때 이 요건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계속 취업 못하고 이런 경우예요. 지금 이제 4번은 3년이라 그래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을 잘 잡고 계셔야 돼요. 계속해서 24번 문제를 또 봅니다. 자, 휴업급여 얘기 또 나오죠. 휴업급여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업무상 사유로 뭐 부상 또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요양으로 인해 취업 못한 기간에 지급하고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고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에요. 평균 임금입니다. 근데 1번은 통상 임금,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 장애급여는 치유된 후에 받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은 특별히 틀린 부분이 없어서 맞습니다. 이게 이제 24번은 옳은 것은이에요. 자, 3번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던 자가 치유된 후에 간병이 필요하면 받는 거라 그랬죠. 근데 3번 질문은 뭐예요? 간병급여는 장애급여를 받던 자가 받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3번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4번 요양급여를 받기 시작한 후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계속 뭐 문제가 생기면 휴업급여 대신에 상병보상연금 받는 거죠. 요양급여 대신에 상병보상연금 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 4번, 요건 4번. 어때요? 지금 문제를 푸시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틀이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8개 급여를 정리를 했잖아요. 색깔별로.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이제 우선 딱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대신에 뭘 받고 뭐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5번에 이 재활급여에 당연히 재활운동비가 포함이 되겠죠?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보험급여와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크게 이제 문제가 고려이 안 되니까요. 요 치료 중에 받는 것과 치유되고 나서 받는 것 세 가지를 반드시 유기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계속해서 25번 문제를 보시면 고용보험법 이야기예요. 고용보험법. 자, 우리 이제 고용보험의 경우에 이제 보험료 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많이 하셨고, 지금 이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용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일용근로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용근로자라고 할 때는 일용하니까 1개월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1개월. 그래서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자, 이직. 이게 근무를 떠나는 거죠. 이직은 뭐 어렵지 않고요. 자, 3번 보시면 임금. 뭐 임금은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뭐 이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4번의 실업하고 5번의 실업의 인정, 이건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실업의 인정이죠. 네. 실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일을 안 하는 걸 실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할 의사가 있는데 취업이 안 된 상태를 실업이라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노는 게 실업이 아닙니다.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은 의사 능력 유무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니까 일단 4번이 답이에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실업의 인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취업이 안 돼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적극적 구직 활동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직 활동, 뭐 이력서를 제출했다든지 명함을 받아간다든지, 예, 이런 행위죠. 어디에 이제 이력서를 제출했다, 이런 행위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 이 보여주는 걸 실업의 인정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실업 인정을 받아야지 구직급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업 인정을 받아야지 구직급여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26번 문제 보시면 고용보험 사업의 종류가 아닌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5번에 유족급여는 아까 이쪽에서 봤던 거잖아요. 유족급여. 그래서 산재 얘기였죠. 산재. 그죠? 그래 답은 이제 5번 선택하시면 돼요. 그다음 27번 보시면 구직급여 관련된 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사업 중에 취업 촉진 수당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직장 빨리 구해라,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조기제 취업 수당입니다. 또 지금 개발 수당 같은 걸 준다든지, 아니면 좀 일거리 많은 동네로 이사 가면 이주비도 줘요. 그걸 이제 4번에 이주비라 그러고, 또 내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 가서 구직 활동했다. 그럼 광역 구직 활동 이런 거 줍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촉진 수당으로 나뉘어지고, 요게 실업급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 그러니까 구직급여는 보신 것처럼 실업 인정받으면 받는 거고, 실업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 받는 게 취업 촉진 수당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보시면 이제 국민연금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 또 있네요. 그죠? 28번에 장의비. 장의비는 산재예요. 그죠? 산재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9번, 이제 요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요거 이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적용 제외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29번. 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이제 고용보험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요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이런 부분으로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요 실업급여는 그 재원을 근로자하고 사업주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죠. 5대5로. 근데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전부 사업주가 100% 부담을 해요.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재해자 할 때는 이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적용재해자라고 이야기할 때, 적용재해자 이야기할 때 전체를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을 개시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고용보험 적용재해가 아닌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다 재해가 아니라 실업급여만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럼 바꿔야 되는 뭐예요?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을 받고 얘만 적용 안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1번 지문에서도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는 적용제외인데 단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제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적용을 계속 받는다. 자, 그 지문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러면 이제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되고 또 근로자가 내야 되잖아요. 뭐 사업주 얘기야 뭐 우리 얘기 아니니까 좀 빼놓고 근로자가 돈을 낸다라고 할 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이후에 고용되면 받지 않으니까 실업급여 적용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비용도 부담 비용이라는 표현 보험료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도 따라서 하지 않아요. 그럼 또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쭉 해서 65세가 됐다. 이렇게 쭉 계속 근무한 거죠. 이자는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죠. 급여 혜택을 받고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니까 보험료도 징수합니다. 자,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 얘기죠. 우리 이제 사무실에 65세 되신 분이 있어요. 뭐 67세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종류로 보셔야 돼요. 이게 쭉 해서 67세가 되신 분인지 아니면 65세 이후에 입사하신 분인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용을 하고 이 사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구분해 달라는 거죠. 뭐 나머지 지문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예, 2번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은 이제 60시간 미만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2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요. 30번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자, 그 1번 보시면 이제 사업장, 지역, 임의 계속 가입 뭐 이런 형태로 합니다. 뭐 내용 어렵지 않죠.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또 지역의 국민연금 뭐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60세가 됐는데요. 가입 기간이 20년이 안 돼. 그럼 완전 노령연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좀 더 내겠다. 더 내고 완전한 노령연금을 받겠다. 20년 동안 내가 내겠다. 이런 65세까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임의 계속 가입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시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당연 의무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연히 하고요. 예. 자, 그 5번 질문 볼까요? 임의 계속가입자가 20년 미만인 자가 가입을 하고 65세 될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심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 가입이 되는 게 아니죠. 그 가입 신청이 오케이 수리된 날에 신청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5번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것도 이제 하나의 경우니까 그 문제로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1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국민연금 있는데요. 그 자격의 취득과 상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취득은 그날이고요. 상실은 그 다음 날이에요. 근데 상실의 경우, 이 취득은 예외가 없는데 상실은 예외가 있어요.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예외. 그리고 예외 조건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60세가 됐다. 그럼 그 다음 날 상실하죠. 그 다음 날, 예. 사용관계가 끝났다. 그 다음 날에 상실합니다. 1번, 2번 다 여기에 들어가죠. 예. 3번 보시면 제외자에 해당한다.
제외자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어디선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한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제외자지만 예를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날 상실해버려요. 이런 것들. 예, 그래서 3번에 그 다음 날이 아니고 제외자에 해당되면 그날. 예, 이거 정리를 합니다. 예. 사망했다. 여기 이제 이건 3번이고 예, 답이 3번이 되죠. 사망했다. 그 다음 날. 뭐 일반적인 경우. 예, 다음 달 15일까지 한다 그랬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2월 15일이라 그랬어요. 자, 32번입니다. 보험료 이야기인데요. 예, 32번. 뭐, 요거는 이제 그 보험료, 여러분들 그 보험료 얼마 떼요? 5대5로 떼잖아요. 그죠? 사업장.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하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5가 뭐냐? 그 얘기예요. 직장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예, 보수료를 곱하여 얻은 금액. 예. 또 곱하여 얻은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의 50%를 내는 거죠. 전체의 50%만 가입자가 내는 거죠. 따라서 32번은 1번이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간단한 문제고요. 1000분의 80범위 내에서 이제 정하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우리가 이제 원천징수 이제 가근세 이렇게 할 때 이것도 이제 이해수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하죠. 자, 4번처럼 2분의 1을 부담을 하지요. 예. 자, 33번 문제를 보실 텐데, 이제 요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는, 잘 출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해고에서도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중요했듯이, 이 4대 보험도요, 요 구제, 불복, 요 이야기들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요것도 종합적인 정리를 하신 후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구제. 자, 산재급여라든지 고용보험의 혜택, 실업급여 뭐 이런 거죠. 국민연금 또 건강보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금이나 급여에 대해서 이가 있다 하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얘기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잘못됐다 이렇게 한번 봐달라라고 하는 걸 심사청구라 그래요. 심사청구에 불복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봐달라. 이걸 재심사 청구라고 그럽니다. 어디 가서 하냐면 산재는 공단에 가서 해요. 공단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재심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내 재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재심사위원회. 어렵지 않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 내 심사관을 직접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재심사 청구를 어디다 하냐면, 재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심사위원회에 합니다. 건강보험은 이의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건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에 불만이 있다 그러면 제2 신청하는 걸 우리는 심판청구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네, 심사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죠.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되셔야 이제 문제를 이제 자율적으로 풀 수 있고, 이제 최근 유형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좀 까다롭기도 한데, 이 지문 속에서 문제를 풀도록 하죠. 자, 33번입니다. 33번. 자, 산재보험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 1번 맞죠? 자, 2번 근로복지공단 심사 청구에 불복이 있다. 그러면 수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읽어보면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고용보험은 고용공단 내 심사관에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재심사는 요거 3번 계속 나옵니다. 재심사를 심사위원회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하는 경우엔 재심사위원회에 한다. 그죠? 요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려운 유형일수록 또 잘 나오고요. 요 지문이 빠지 않고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는 오히려 이제 간단한 문제죠.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1년, 3년, 5년 이렇게 되잖아요. 요것만 정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이 연차 유급휴가. 이건 나머지. 이거는 국가수가. 그래서 여기도 이제 34번에 3번을 보시면 이게 답이 되고 국민연금 과운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가입자의 권리는 5년입니다. 5년, 그죠? 3년이 아니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요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35번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죠? 35번에 3번 국가수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정리해 두시면 정리할 수 있어요. 자, 36번은 다시 또 구제 신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1번 보시면 심사 청구는 어디다 합니까? 산재. 여기다 하죠. 근로복지공단. 그죠? 90일 이내 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고용보험은 어디다 합니까?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하죠. 예, 돼 있죠? 자, 건강보험은 어디다 합니까? 이 시점? 건강보험? 예, 건강보험 공단에 하죠? 공단에 한다. 예, 맞습니다. 자, 4번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물론 이제 통합고지하면 건강보험공단도 할 수 있어요. 자, 5번 산재의 재심사 청구는 어디다 하느냐? 여기다 하죠. 여기 재심사위원회. 근데 5번 지문 자세히 보시면 요게 재자가 빠졌죠. 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재심사위원회입니다. 따라서 5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37번은 이제 단편적인 문제예요. 주지 의무. 이건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주지 의무, 최저임금, 주지 의무 이야기할 때 2번에 보시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이 아니라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38번 문제. 또 이제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 이제 보험급여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치료 중에 또 이제 치유된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번 보시면 부상이 걸린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그랬죠. 답은 이제 5번인데 자, 1번부터 4번까지 틀린 부분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1번. 상병보상연금은 무엇 대신 받는 거냐면 직업재활급여 대신에 받는 게 아니라 휴업급여 대신 받는 거예요. 휴업급여.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 잘못돼 있고. 2번. 휴업급여라고 할 때 이 휴업급여는 기준임금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 통상이 아니고 요게 잘못돼 있고. 3번 보시면 장해급여는 요양 중에 받는 게 아니라 치유되고 나서 받는 거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자, 4번은 간병급여는 장애급여를 받은 자가 아니라 요양급여를 받은 자예요. 네, 그래서 요 부분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까다로워요. 그죠?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요즘 잘 나오는 부분이 이런 급여, 산재급여, 또 구제 신청. 예. 소멸시효는 뭐 여러분 이제 땡큐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문제는 단편적인 문제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9번. 전임자. 전임자라는 게 뭐예요? 노조 전임자. 그죠? 노동조합 일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1번 보시면 소정 근로를 제공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냥 노조 업무만 하는 거를 우리는 전임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지문도 꼭 정리하셔야 될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 개념이 이제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이 좀 계신데, 그래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 구제 명령의 그 의미를 잘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합니다. 자, 부당 노동행위가 있다. 구제. 이 구제, 또 뭐 여기 있는 그 4대 보면 구제, 이런 것들이 요즘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자, 부당 노동행위가 있다. 3월 이내 어디로 간다고요? 그렇죠. 노동위원회 갑니다. 그럼 노동위원회에서 두 가지 결정을 내려요. 받아들여 주거나, 인용을 하거나, 아니면 기각을 하거나. 그래서 인용을 할 수도 있고,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이 결정에 불복을 한다. 그러면 상급기관인 중노위에 상대방은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재심의 결과가 또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도 인용을 하거나 또 기각을 하거나. 그죠? 인용을 하거나 기각을 하거나. 그래서 이 결정에 불복을 한다.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에 제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고, 요거는 10일 이내 요거 하라 그러고, 15일 이내 하라 그러잖아요. 자, 1번 보시면, 신문을 끝내고, 노동위원회 신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라고 판정한다는 얘기는 인용을 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사용자에게는, 자, 부당해고니까 구제명령. 그래서 원직복직해라. 뭐 이렇게,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또,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기각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야 한다. 자, 2번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이제 이 표현을, 요거는 인용은 받아들인 거니까 구제명령이고, 기각은 이제 말 그대로 기각결정이죠. 정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중노에 갈 수 있다 그랬죠? 예. 자, 3번 보시면 재심을 신청하지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결정이나 구제명령은 확정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내가, 재심을 신청하면 확정된 게 아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당연히 여기서 확정이 되는 거죠. 그 얘기고. 4번 보시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서 효력이 정지된다. 이 표현이 이제 어려운 표현인데,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만 놓고 얘기하면, 자, 지금 구제명령이 떨어지거나 기각결정이 내려지잖아요, 중노위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제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럼 사용자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겁니다. 뭔 소리야? 라고. 그죠? 그러면 재심을 신청한다고 그래서 이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느냐? 그럼 정지되지 않죠. 효력이 정지되면 무조건 상급기관에 해놓으면 구제를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건 좀 일반적인 소송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구제명령이 떨어지면 그 효력은 정지되지 않아요. 아무리 상급에, 여기 있는 중노위를 가든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든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잘못되어 있죠. 이런 거 이제 암기하시면 안 되고, 이건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이행하라. 그래서 이행 강제금이 붙죠. 이행 강제금은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 임산부 보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단편적인 이야기라서 주관식이지만 쉽게 답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1명 임신하는 경우하고 2명 이상 임신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휴가 기간, 또 이 휴가 기간을 출산 후에 집중되는 기간, 그리고 유급 기간, 이렇게 이제 구분하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의하셨을 거예요. 그죠? 90일, 90일이죠. 90일, 120일, 또 절반, 45일 이상, 60일 이상, 반이죠. 유급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는 3분의 2인 60일인데, 요거는 3분의 2가 아니라 75일이죠. 그래서 요 숫자를 기억하고 있는지, 이런 건 이제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무인사 관리를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도 요즘 이제 많이 나오고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 구제. 또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 그죠? 구제와 관련된 얘기. 권리 구제와 관련된 얘기 정리하셔야 되고, 여기. 산재 보험급여.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